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흔적을 남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 4월 5일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정리해볼게요. 시작합시다. 모든 시작은 2024년 12월 3일로 돌아갑니다. 그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국가안보위기와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들었지만 국민과 야당은 이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봤습니다. 계엄령은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이 사건은 정치적 폭풍을 몰고 왔죠. 전국 곳곳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고 시민들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11일 뒤인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제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했고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어요. 헌법상 필요한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기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고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죠.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사례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은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국회 측은 계엄령 선포가 헌법 7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계엄을 허용하지만 그 절차와 필요성이 엄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죠.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이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어요. 심리 과정에서 계엄령 관련 군 문건과 대통령 지시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특히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려 했다는 증거가 국민들의 분노를 샀어요. 헌재는 총 11차례 변론을 진행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재에 출석한 첫 사례였습니다. 2월 25일 최종 변론이 끝난 뒤 재판관들은 평의에 들어갔고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역사적인 선고가 나왔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결정했어요. 헌재는 계엄령 선포가 헌법과 국민 신임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박근혜에 이어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탄핵이 확정되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서 물러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정을 이끌게 됐어요.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 후 60일 내에 새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늦어도 2025년 6월 3일쯤 조기 대선이 열릴 예정이에요. 정치권은 이미 대선 준비로 분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고 국민의힘도 당내 경선을 통해 새 리더를 찾고 있죠. 이 과정에서 국민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탄핵 찬성 측은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환영했지만 반대 측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했어요. 헌재 선고 전후로 서울 도심에서는 찬반 집회가 이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선고 당일 헌재 앞에서 강하게 항의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떠나 사저로 옮겼습니다.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며 검찰은 계엄령 관련 내란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에요. 조만간 기소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한편 정치적 혼란 속에서 경제와 민생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 전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죠. 이번 탄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동시에 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새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으로 나라를 이끌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번 탄핵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다음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은 뭔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